이번 영상은 13기 영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영철은 그냥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철이 다른 남성 출연자분들에게 형형거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철의 입장에서 연애에 성공하기 위한 행동에 국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영철이라면 굳이 같은 출연자들한테 형형 거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라는 게 계급은 아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좁은 솔로 나라 안에서 형형 거리면서 상하관계를 굳이 왜 나눠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나는 솔로 출연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굳이 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로 인해 본인이 가장 막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여자들은 보통 본인보다 연하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뭐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보다 정신적으로 어린 남자를 좋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본인보다 정신적으로 어리다고 느껴지거나 어른스럽지 못하다, 애 같다 라고 느껴지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여자랑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예외는 있겠죠, 당연히. 나이가 어린데 너무 잘생겼거나 굉장히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어,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영철이 영숙이랑은 거의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숙이 정숙과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영철과 오늘 얘기해보니 영철이 애기스러운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영철이 말할 때 어른스럽지 못하고 애 같다는 게 이미 여자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벌써 남자들보다 훨씬 빨리. 처음 봤을 때 영철이 첫인상으로는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전체를 리드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인데, 나이가 공개되고 난 이후부터 영철은 본인은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이를 수면 위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철의 입장에서 절대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냥 누구누구 님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좀 분위기상 어려우면 그냥 형님이라고 하든지, 형아라고 안 해서 다행인 건가? 하여튼 영수님 아니면 상철님 아니면 영수 형님, 상철 형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상철 형, 영수 형, 영호 형 이런 말투는 너무 어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저만 혼자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 반대로 한 가지 짚어보면 여자는 또 반대예요. 남자들은 본인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예외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지, 여자가 나보다 주도권이 강하고 우월한 거, 그러니까 외모 말고 사회적으로 우월하거나 본인보다 너무 똑똑해,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영철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철의 성격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철은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좋아 보여요. 형이라고 하면서 형들을 잘 따를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어린 동생만은 아니고 생각도 있고 정도 많은 괜찮은 남자인 거죠. 영식이 영숙으로 노선을 정했을 때 영식과의 관계를 망쳐가면서까지 그걸 굳이 뺏고 싶지 않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숙이 마음에 들었었지만 영식과의 관계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며칠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좀 친분이 생겼고 의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런 성격이 참 좋은데 연애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좋은 성격인지. 하여튼 그래서 노선을 바꾸죠, 다시 영자로. 그리고 영자는 상대방에게 되게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잘 맞춰주는 영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영철이. 그래서 확신이 생긴 영철이 영자로 노선을 바꾼다고 광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옷을 반쯤 벗은 상태에서. 근데 저는 왜 굳이 이 마음을 밖으로 내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분이 솔로나라에 오기 전에 나는 솔로를 안 본 것도 아닐 텐데, 솔로나라 내에서는 보통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하루 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고 싫다가도 좋고 좋다가도 싫어지는 게 솔로나라인데, 거기에서 영자가 사실 원픽도 아니면서 영자가 원픽이라고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하다가 다시 영숙에게 돌아가잖아요. 영숙이 본인에게 말을 걸어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좀 오해가 풀렸다 하면서. 그러면 되게 입이 싼 사람, 그러니까 내 의견을 정한 다음
묵직하게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런 이미지가 박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도 영철이 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영숙이랑 영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영철은 영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형인 거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죠. 상철, 영식, 영호는 영철이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영수에게는 적대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 좋아하는 형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이 본인에게 플러팅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바로 반박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근데 뭐 이건 나 같아도 영수가 짜증났을 것 같긴 해요. 영숙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호감 표시를 했는데 제3자인 영숙은 원래 플러팅 자주 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 더럽죠. 그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영수에게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영수가 영숙을 술자리에서 따로 불러내죠. 이게 영철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철은 영식이 영숙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여기 끼어드는 게 맞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영숙이 먼저 다가와서 오해가 풀린 건데 영수는 현숙이랑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영숙을 건드려? 그래서 더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저런 놈이랑은 절대 돼선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밖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영숙이 나오자마자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철이 100% 이해가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일러 바치는 말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애같이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서 애들 떠든다고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것처럼 영숙과 방에 들어가자마자 일러 바치는데 뭐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좀 다른 방법이었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영철이 영수를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영수는 나가리가 됐지만 동시에 영숙이랑 영철도 나가리가 된 것 같죠. 안 그래도 애기 같던 영철이 본인한테 와서 다 일러 바치니까 이게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영자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웃깁니다. 본인이 먼저 영자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해놓고 다시 영자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거절을 통보해버리죠. 거기다 더 얘기해볼 사람은 없냐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잘하겠지?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참 진짜 내가 봐도 어이가 없었는데 영자는 참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철에게 영자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차갑게 말하죠. 언제나 착하게 받아주던 영자인데 영철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보고 영자가 기분이 많이 상했겠구나 생각됐습니다. 이 부분도 영철이 그냥 순수하게 영자에게 미안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영자의 감정은 완전히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영자가 본인을 정말 좋아하는지 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리고 한 행동인 거죠. 그냥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철이 연애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앞서는 거고 어찌 보면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나는 솔로라는 방송의 취지에는 잘 맞는 것이지만 그게 참 역설적인 게 본인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그거를 표현하면서 나의 패를 까면 연인으로 발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저도 경험으로 느낀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적당히 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관심 없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말로 부담을 주면서 어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행동으로는 어필하면서 말로는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행동과 말 둘 다 안 하면서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한 번씩 본인의 마음이 전달이 되게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설명하기도. 하여튼 너무 직접적으로 들이대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선 절대로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철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냥 연애를 잘 못하는 정 많은 남자다운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영철 같은 스타일의 성격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찌질하긴 했어도 이게 연애로서만 찌질한 거지 사회에서 만나서 친구나 동생으로 만난다면 분명히 괜찮은 동생일 것 같습니다. 의리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연애에 있어서는 좀 찌질해 보이긴 한데 영수가 노래를 못 부르게 해서 삐진 그 찌질함이랑은 영철의 찌질함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영철의 찌질함은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연애를 못하는 거니까. 영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영철은 본인의 의도였던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던 영숙에게 완전히 말려버려서 엄청 급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몰표받다가 첫인상에서는 나중엔 빵표받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불안해지는 거겠죠. 본인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노선을 잡고 한 명한테 올인을 하고 싶은데, 근데 영숙은 영식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래서 영자로 하려니 영숙이 눈에 밟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영숙은 모든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를 골라보려고 하는 굉장히 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철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 과몰입 리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